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우리 증시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로 코스피가 8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지난 연말에 있었던 상승분을 거의 다 토해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 선명하게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였다는 거죠. 금리 인하가 상반기에 어려울 것이라는 거, 또 하반기도 녹록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은 기대심으로 투자를 이어가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시장이 이제 하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제 한국은행 총재의 브리핑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그런 지점들이 다 이걸 관통하고 있는데 CPI가 높게 나온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아직 물가가 좀 더 그 자극하면 안 된다. 물가를 금리 인하 기대심이 자극을 하면 이제 물가가 더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를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올려야 할 수도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그리고 금리를 동결하는 시기가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많이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느닷없이 그 예멘의 후티 반군 문제가 또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공습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호르무즈 해협의 뭐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중동 이슈가 확산이 되면서 야 이거 이제 또다시 그 세 번째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후에 또 세 번째 어떤 그 홍해 지역의 그 공습이 전쟁 확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 게요. 이란이 최근에 이제 계속 그 미국에 경고를 하고 이제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종교 때문에 그 수니파와 시아파라고 하는 양대 종교 세력의 수장들이 사우디와 이란인데 지금 이제 그 이 예멘 후티 반군이 시아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그래서 더 중요하게 좀 주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우리 그 식음료주들도 좀 올랐죠. 그다음에 해운주들 막 상한가 나오고 이럴 정도로 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물류 이제 어떤 흐름이 막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밀 가격부터 해서 이제 국제 이제 유가 또 각종 식음료들의 원자재, 그다음에 원자재 수송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이제 그 해운 물류 업체들이 그 얻게 되는 그러니까 해운 물류 업체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업체들이 커지고 해운주들은 돈을 벌겠지만 다른 이제 무역 관련된 종목들이 어려움을 더 키우는 뭐 그런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다가 이제 뭐 연말에 그 미국 대선 있죠. 이게 불확실성을 자꾸 키워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2014년 초반인데요. 이제 금리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작년에 올해는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분명히 이제 가라앉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는 정작 그 증시 자체가 안 떨어져요. 그 미국도 어제도 미국 증시는 나스닥은 강보합이었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디커플링이 양국의 뭐 기초 경제 체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한국 증시보다는 이제 미국 증시의 그 안정세를 점치는 이제 그 돈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한국 증시에서는 그 지금 지수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증시가 빠지고 있는 그 기저에는 기관들이 이제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최근에 옵션 만기에서부터 비롯된 이제 미국 그 여러 가지 금리 문제 이런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제 금융 투자 그다음에
뭐 연기금도 약간 좀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금융 투자 위주의 지금 어 그 기관 매도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어제 같으면은 외국인이 이제 같이 매도에 동참하면서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외국인이 어제 팔았던 거는 그 중동 이슈가 뭐 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금리 이슈만큼은 외국인들이 그런 이슈들이 나와도 팔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은 보수적인 투자 방식을 투자에 적용을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 이제 뭐 요동쳤잖아요. 어제는 그 중동 이슈, 그저께 또 CPI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것들이 나왔던 지난 한 주 동안 과연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나 이 살펴보는 시간. 오늘도 또다시 굉장히 흥미롭고 관심이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제일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그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또 연기금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는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고 미국도 흐름이 달라져서 이제 2차 전지가 한풀 꺾이고 그 AI와 반도체와 이제 이쪽이 지금 뭐 CES도 열리고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삼성 SDI의 매도 그리고 이제 그 매도 종목들을 보면 뭐 LG전자 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 연말에 지금은 삼성전자를 더 이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SK 하이닉스보다 그 말씀드렸는데 그때 SK 하이닉스가 15만 원이었는데 이제 주가가 좀 내려왔고 삼성전자는 제가 어제도 사실 그 중동 이슈만 아니었으면 좀 올라가려는 73,700원, 800원 그 무렵까지 올라갔던 상황에서 이제 다시 주가가 좀 빠지면서 73,100원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7만 3천을 안 깨요. 안 깨고 계속 버티면서 이제 반등 타이밍을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7만 3천 원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뭐 계속해서 이제 매집을 해서 비중을 늘려놓으면 결국 지금 7만 3천 원, 7만 2천 원대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8만 원만 가도 10%의 수익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 저는 지금은 삼성전자가 7만 2천 원대, 뭐 7만 3천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한다면 뭐 10% 정도의 이제 그 중규모의 수익을 노리기에는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고 1조 뭐 5천억 원어치를 사고 있으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어마어마하게 그 삼성전자를 담고 있고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는 팔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또 기아, SK이노베이션, 현대차, LS일렉트릭, 포스코DX, 한화시스템, S오일, 삼성전기, 현대오토에버까지를 많이 팔았습니다. 포스코DX는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 아쉽죠 흐름이.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이제 올랐던 건데 막상 코스피 이전하고 나니까 이전했잖아. 재료 소멸.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시장도 그렇고 포스코주 전반에 대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 전망치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과하게 많이 올랐죠.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아닙니까? 이제 7, 8천 원에서 뭐 900%씩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포스코DX는 코스피 이전 이슈가 좀 더 가라앉으려면 약간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이 결국에 자, 작년 뭐 1월, 재작년 말 이때하고 비교할 때 그러면 어느 정도나 실적이 올라와 줘야 되느냐. 이걸 감안해야죠. 주가는 지금 한 7, 8배 수준, 아직도 한 7, 8배 수준이니까 그럼 영업이익이 그때보다 한 10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을 거라서 그래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니까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수 종목 보면은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고, 그 다음에 KB금융, 삼성 SDS, 삼성물산, 네이버, 삼성생명,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뱅크,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한진칼, LG디스플레이, 신한지주, KTNG.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2차전지 종목들 중에는 유일하게 들어가 있고,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 또 2차전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매도를 집중하고 있는데,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와 삼성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주가는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진 자리에서는 이게 왜 가지 하면서 갑자기 또 움직입니다. 그거는 이제 주가가 바닥과 천장이 선명한 지금 구간에서 바닥이 확인이 되면 이제는 더 떨어지기 어렵겠구나 하는 그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2차전지들 지금 뭐 삼성 SDI나 지금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결국은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잘 갈 거라서 좀 길게 보고 가져갈 수 있는 좀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바이앤홀딩 사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되, 조금 더 빨리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이제 정해놓고 그 가격대 이하로 내려가면 뭐 10%씩 아니면 5%씩 뭐 매집을 좀 해보자, 아니면 뭐 10주씩 뭐 20주씩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해놓고 그 물량을 조금씩 채워나가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2차전지라든가 이제 뭐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에는 너무 지나치게 몰빵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 아직도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어제 그저께 지금 미국의 리튬 관련주들이요, 막 8%씩 빠지고 그랬어요. 그저께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도 더 빠지는구나. 그것도 엄청나게. 미국 투자자들은요, 실적이라든가 그런 어떤 지표들이 확인이 안 되면 과감하게 팝니다. 근데 확인이 되면 또 과감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의구심이 있을 때 그거를 털어버리기 전까지는 2차전지도 뭐 유럽이라든가 지금 이제 자동차, 전기차 안 팔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막 급등하겠죠. 근데 늦은 것 같지만 지금 가격보다 더 빠졌을 때 올라간다면 이제 그때도 늦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관 볼까요? 기관은 반대로 삼성전자를 지난주에 2조 4,784, 2조 5천억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 덕분에 사실은 좀 싸게, 외국인과 더불어서 개인들이 좀 싸게 잡을 수 있었던 거라고 보고요. 7만 3천 원을 기준으로 7만 3천 원보다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가격대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유효하다,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1차는 무조건 8만 원입니다. 8만 원이고,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7만 원대 초중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10만 원 정도 보고 길게 가져가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기마다 배당주죠. 또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8만 전자 8만 원을 돌파하냐 못하냐를 얘기를 할 때, 이제 흔히 한번 부딪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두 번째 정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가능성은 뭐 언제든지 열려 있고, 무엇보다 올해 내년에 실적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개선이 될 거라서, 실적이 뭐 개선되는, 너무나 명확하게 개선되는 종목이라면 지금은 수급 때문에 흔들리는 부분에서는 저점까지 내려와 있다면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고 보고, 약간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코스피도 8일 연속 빠졌으면 이제 뭐 중동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변수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래서 새로운 악재가, 또 모르는 악재가 어제 중동처럼 툭 튀어나오기 전에는 충분히 이제 뭔가 악재를 반영할 것들은 거의 다 반영한 게 아니냐. 8일 동안 이 정도 빠졌으면. 제가 지난 연말에
이제 우리 증시, 미국 증시가 다 좀 눌릴 때가 됐기 때문에 뭐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다 이제 조정에 대비해야 되고 조정 주의하자고 말씀드렸었죠. 그때요. 어 제가 뭐 그날 또 마침 그 어떤 TV에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연초에 크게 오르다가 1월 초에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1월 말에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그 얘기를 저하고 완전히 반대의 의견을 낸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또, 지금 제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에 또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분 보면서 생각이 나서 제가 지금 그, TV, 이 방송을 여러 개를 틀어놓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고점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수 자체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을 때는 또 해가 바뀌는 지점이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 과매수 물량을 털고 지나가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왜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분명히 털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진 자리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하루 강보합 정도로 간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빠진 거거든요. 한국 증시는. 그리고 미국 증시도 고점에 비해서는 조금 조정이 나온 상태고. 그래서 그냥 잘 갈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보이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힌트가 막 나오는 지점에서는 분명히 비중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더 잘 갈 수는 있으니까 분명히. 근데 그때 꺾이기 시작하면 비중을 막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급락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시면 좋겠고 그게 이제 수급 이런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저는 이제 주로 외국인을 좀 많이 보면서 참고하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뭐 기관이든 뭐 외국인이든 어떤 연기금이든 뭐 특정 그 어떤 세력의 매매 패턴을 뭐 들여다보고 이렇게 참고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일단 기관이 많이 팔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던지고 선물 인버스 같은 종목 팔고 이제 사고 이제 이런 것도 좀 차이인 거죠. 주가가 좀 눌리는 상황에서는. 자, 삼성 SDIS도 팔았고 삼성물산, 삼성생명, 셀트리온,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홀딩스, 두산로보틱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자, 현대차 기아가 조금 이제 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10만 원 찍고 8만 8천 원대까지 이제 밀려 있는 뭐 10% 이상 지금 하락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작년 말 곧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우리 증시가 눌리는 이 와중에 지금 자동차 주들도 계속 지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반드시 이제 다시 올라갈 일이 있으니까 지금 또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주들은 분명히 이제 또 반등 포인트를 또 잡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자, 그럼 뭘 샀지? 에코프로머티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에코프로머티하고 카카오를 거의 비슷하게 샀는데 그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삼성전자 던지고 뭐 이런 흐름을 보면서 에코프로머티와 카카오를 매수한 지점, 카카오의 강세, 또 에코프로머티의 최근의 또 흐름 이런 것들의 기반에 기관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포스코 DX, 카카오뱅크, HD현대, OCI 홀딩스, 카카오페이, 뭐 인버스 판 거는 아까 레버리지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고 LG 디스플레이, 한화시스템, 네이버까지를 매수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그 매수의 강도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카카오 쪽으로 좀 쏠리고 있죠. 그 네이버가 한동안 좀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하더니 이제 카카오 쪽으로 조금 더 쏠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 볼게요. 연기금도 지난주에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이제 팔았습니다. 1,010억 원어치 팔았고, 그 다음에 삼성 SDI, 호텔신라,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기아, 롯데케미칼, 현대차, 네이버. 자, 여기까지. 자, 지금 보면은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자동차 이 세 업종이 지금 연기금의 매도 종목에 지금 이름을 올린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롯데케미칼과 네이버 이 두 종목
이제 그다음에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 세 종목이 이제 다른 업종인데 지금 저는 뭐 최근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종이나 종목이 이 단기적인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을 때 그러면 매수 기회로 보자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기 이슈 때문에 좀 빠지더라도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은 주가가 잘 갈 확률이 거의 100%에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온 게 싼 거지? 그건 알 수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과매도 구간에 와 있구나, 좀 매도가 과하구나, 어떤 실적이 아니라 주가가 급락한 지점이 이게 좀 오버한 부분이 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실적이 좋아지는 게 분명해라고 실적 전망치가 확인이 되면 그러면 바이앤홀딩이죠. 이 지금 가격대에서는 분명히 지금 단기 약세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지만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좀 사서 좀 오래 들고 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역시 에코프로머티였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관들이 지난주에 샀던 에코프로머티와 카카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다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주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삼성 SDS, 그다음에 HD 현대, 포스코 DX, 한화 시스템, HMM, 카카오페이, 코스모 신소재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개인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카카오를 가장 많이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를 제일 많이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카카오뱅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 디스플레이, 카카오페이, HMM, 흥하해운, OCI 홀딩스, 하이브까지를 지난주 개인들이 이제 많이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1조 원 넘게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러면은 이제 통상 이제 이런 상황이면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을 지금 이제 73,000원을 놓고 자리를 놓고 계속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반등을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잖아요. 어제도 73,000 73,000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이제 쭉 밀리고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방향성은 확실하다. 8만 원을 향해 이게 7만 원까지 찍고 올라갈지 73,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것도 있지만 CES에서 이번에 보여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얘기들, 로봇 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방향이 항상 이제 맞는 방향이죠.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중장기로 봤을 때도 이제 반도체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도 방향이 맞다면 그러면 오히려 진짜 좀 장기로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코스피에 지금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그런 지점은 지금 7만 2-3천 원대 정도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바이앤홀딩 전략으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비슷한 생각인데 다만 이제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많이 빠진 거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데 바로 반등이 나올 거냐? 이거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지금 당분간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주 길게 가져가면은 분명히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당분간은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는 거 좋아요. 사보는 거 충분히 삼성 SDI 40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으면 살만하죠. 포스코홀딩스 44만 원이면 살만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삼성 SDI가 40이 깨지면 또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한 40 적당히 40 한 3만 원이나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깨지면 나 이거 매도할 거야. 그래서 이제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왜냐면 이게 그 심리적으로 지지라인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30만 원까지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나중에 100만 원을 가더라도 그럼 지금 40만 원 이렇게 왔을 때 싸다고 생각해서 샀지만 추가로 한 30% 이상의 하락을 맞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을 살 때는 손절가를 분명히 잡아놓고 사셔야 된다. 그리고 손절 라인이 무너지면 반드시 비중을 줄여서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LG전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 셀트리온, 기아, 현대차, 두산로보틱스, 호텔신라. 지금 이 개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방향은 저는 뭐 굉장히 맞다고 보는데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그 상장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재료가 소멸되면서 이제 빠지는 이게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샀던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 최근에 사신 분들은 주가가 더 밀리면 또 이제 고점에서 물려서 마음고생을 하는 그런 구간이 될 텐데 이거를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티고 내놓을 때 그때부터 반등을 할 겁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고 셀트리온은 뭐 워낙에 모멘텀이 강하고 그런 종목이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긴 하겠지만 13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뭐 단숨에 거의 50% 이상의 수익을 내줬던 구간에서는 실제로 통합 셀트리온 법인이 이제 출범한 이후에는 그 재료가 소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지난주 제일 많이 판 종목이 위메이드였네요. 위메이드를 300억 원어치를 팔았고 SM, 셀트리온 제약, 시노펙스, HPSP, 한글과 컴퓨터, 제주반도체, NHNKCP, 청담글로벌, LNF, 카페24, 리노공업, LS머트리얼즈, 에코프로 BM을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뭐 위메이드, 또 셀트리온 제약, 또 한글과 컴퓨터, 제주반도체, 뭐 LNF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 LS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면 시장이 흔들리고 대외 악재가 쏟아져 나왔을 때 미국에서 CPI가 높게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수익 실현부터 한 거예요. 내 수익을 확실히 챙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못 갔던 저점에 있던 애들을 매수하는 건데 매수 종목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눈에 띄지 않았던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갔던 애들을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다 물량을 던져놓고 종목을 손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만 보면은 아프리카 TV를 제일 많이 샀고 엔캠, 동진세미캠, 동훈아나텍, 삼천당제약, YIK, 메디톡스, 파두, 지노믹트리, VT, 마녀공장, 나노신소재, 유진테크,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고요.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몇 종목이 보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뭐 약간 그 살짝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고 뭐 매도도 안 했지만 매수도 안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들도 사실은 지금 최근에 뭐 시장의 어떤 그 주연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렇게 좀 홀대를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일단 외국인들이 손을 바꾼 거예요. 잘 갔던 애들 수익 실현해서 저점에 이제 하나씩 쇼핑을 하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매수를 했고요. 기관을 보면은 엔캠 제일 많이 팔았고 에코프로 BM, LNF, LS머트리얼즈, JYP 엔터테인먼트, 두산테스나, 파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펩트론, 레고캠바이오, YG 엔터테인먼트, 퀄리타스 반도체, HLB, CJENM까지를 일단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2차 전지 집중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잘 갔던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역시 기관도 수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제일 많이 산 종목은 파마리서치, 에코프로, SM, 알테오젠, 이오테크닉스, 엠노, 동국제약, 아이센스, 에이징랜드, 레인보우 로보틱스, ABL 바이오, NHN KCP, ISC, HPSP 이런 종목들을 샀습니다. 자, 지금 뭐 바이오 또 반도체 종목들이 대거 눈에 띄는 상황에서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를 사고 에코프로 BM을 팔고 이제 바뀐 거죠. 그동안 에코프로 BM이 더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JY 펜터 팔고 SM을 사고 이제 이 엔터 쪽에도 종목이 분산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자, 연기금 볼게요. 아프리카 TV 제일 많이 팔았고요. 에코프로, CJENM, YG엔터테인먼트, 에코앤드림, 리노공업, 제이오, 동진세미캠, 심텍, 두산테스나, 클래시스, 엔캠, 솔브레인, 원텍을 많이 팔았고요. 지금 외국인 뭐 기관들하고 조금 다르죠. 결이 좀 다른데 연기금은 조금 길게 보고 가져간다는 생각을 해보면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을 매도하는 그런 지점, 뭐 두산 테스나도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낮은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들을 또 좀 던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뭘까? LNF 역시 뭐 실적만 보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이 LNF가 저 밑에 WCP가 하나 있습니다만 일단 LNF의 실적 기대감은 어마어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은 역시 좀 길게 보고 LNF를 이런 상황에서도 매수를 했고요. 자, 파마리서치는 역시 연기금이 매수했군요. 기관 매수의 중심에는 연기금이 있더라. 그리고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ABL 바이오까지 이 바이오 삼총사 매수를 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최근에 반도체들 중에 다 뭐 관심을 많이 받다가 그 좀 홀대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던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연기금이 역시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쫓아서 매수를 같이 했어도 좋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좀 저점에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아이센스, 엠노 그리고 위메이드도 좀 많이 빠져있는 구간에서 이제 연기금에 매수가 들어온 흐름을 볼 수 있고요. NHN, KCP, SM, 코미코, WCP, 클리오를 연기금이 매수했습니다. 자, 개인들 볼까요? 제일 많이 판 종목은 아프리카 TV였고요. 동진세미캠,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엠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훈아나텍, 주성엔지니어링, 동국제약,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삼천당제약, ISC, 지노믹트리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판 종목들은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많이 눈에 띄지 않았던 종목들인데 그쵸,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알테오젠도 좀 최근에 조금 눌리다가 이제 지난주 흐름이 바뀐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그동안에 잘 갔던 애들을 던지고 새로운 종목들로 물갈이를 할 때 개인들이 내놓은 물량을 받아서 이제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개인들 가장 많이 산 종목 지난주 에코프로 BM을 많이 샀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고 이제 매수한 건데, 시장이 흔들릴 때는 에코프로 BM 같은 그동안에 잘 갔던 애들을 수익 실현하는 외국인들의 물량들을 개인들이 계속 받은 거예요. 이른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상투를 잡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여기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NF도 이제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잡은 것 같고요.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 엔캠, 에이징랜드, 위메이드, JYP 엔터테인먼트, 셀트리온 제약, 제주반도체, YG 엔터테인먼트, 시노펙스, 청담글로벌, 한글과 컴퓨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거의 좀 유사하게 이것 뭐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고점에서 그 수익을 실현하는 물량이 나온 걸 지금 보고 난 지금 시점에서는 개인들이 이거 고점에서 좀 잡은 게 아닐까? 당분간 마음고생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꽤 보이는, 뭐 시노펙스도 그렇고요.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한글과 컴퓨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이제 골고루 매수를 했는데 종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화장품 업종도 개인과는 좀 다르게 괜찮은 그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확연하게 외국인 기관과 개인들이 그동안에 쭉쭉쭉쭉 끌어올리던 그 종목이나 업종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은 뉴페이스들을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기존에 잘 가던 애들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지금 딱 보자마자 아무래도 약간 고점에서 개인들이 마음고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라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글도 써드렸고 계속 최근에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실적이 잘 갈 수밖에 없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애들을 관심을 갖자.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 증시에서는 가장 확률 높은, 가장 안전한 또 뭐 어떤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시장이 그 고성장, 고수익을 내주던 그런 구간이 지난해 말까지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우리 증시에서 지금 조정이 심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지금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반등을 할 때 어떤 종목이 반등이 될까? 외국인 기관이 사줘야 반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느냐? 외국인 기관은 실적이 잘 갈 수밖에 없는 애들을 사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말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1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코앞에 있는 1분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 내 앞에 펼쳐질 앞으로 다가올 분기에 실적 좋아질 애들을 골라서 차트 보면서 좋은 자리에 있는데 외국인권의 수급이 돌아서는 타이밍에 딱 매수하면 기가 막힌 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